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 노동자, 동네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마피아들이 숨어듭니다. 이들은 빨치산 혹은 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은 이제 마피아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마피아를 찾으실 건가요? 1950년 6월 27일 6.25 전쟁 발발 이틀째 되는 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죽여라. 죽여야 한다. 보도연맹 그 빨갱이 놈들을 싹 다 죽여. 보도연맹 당시 활발했던 자익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그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뜻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발발 1년 전인 1949년에 만든 단체입니다. 이 연맹에 가입시키는 것을 당시 공무원들은 경쟁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윗선의 실적 자랑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한 포대, 고무신 등을 주었고 한 사람의 한 포대였기에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온 집안 식구들을 대동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이 실적 경쟁은 병적으로 퍼졌고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의 수는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 역사 이래 유례없는 33만의 살생부가 완성된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보고를 하나 받게 됩니다. 카카, 전국에서 보도연맹원들의 배신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속 놔두면 어떤 소요로 번질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 그 빨갱이 놈들 그럴 줄 알았다. 전부 죽여버리라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린 직후 전국적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한 자국민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그 대학살의 수많은 현장 중에서 보국광산이 있었습니다. 보국광산,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유명한 이곳은 일제시대 전쟁 물자인 코발트를 캐기 위해 만들어진 광산으로 1945년 해방 이후 폐광되었는데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광산이 있는 경산의 뒷산은 산세가 험해서 당시 빨치산들의 근거지로 사용되었죠. 이들은 이곳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서 좌익 활동을 펼쳐나갔는데 물자가 부족해지면 야밤을 틈타 마을로 내려왔고 총칼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쌀과 옷가지들을 강탈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민들과 친해진 케이스도 있었죠.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정부 관리가 마을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어디론가 이동하라고 합니다. 발걸음을 옮긴 그곳은 야외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여럿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마도 빨치산들과 보도연맹원들이겠죠. 관리는 묶여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무언가의 대답을 강요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 너희들에게 쌀을 주거나 옷가지들을 지원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관리의 희망적인 발언에 사형수들은 하나씩 입을 열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거짓을 고했다는 겁니다. 실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목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이죠. 관리는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들을 끌고 가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까지 말이죠. 또한 관리들은 끌고 간 주민의 가족들에게 접근해 내일 점심 전까지 소 한 마리 값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뇌물을 바친 사람의 가족은 풀어주었다고 하죠. 트럭에 태운 이들은 보국광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와 부산 형무소의 인원들도 보국광산으로 끌고 왔죠. 외부와 동떨어진 광산의 위치, 비명소리와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는 깊은 굴, 시체들을 쌓아두기 용이한 공간과 높은 수직의 갱도까지 학살을 자행하기 안성맞춤인 곳은 이 지역에서 보국광산이 유일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막아놓은 수직굴의 입구입니다. 높이는 100m이며 군인들은 이곳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8명씩 묶어 일렬로 무릎 꿇렸죠. 그리고 양 끝쪽 사람에게만 사격을 가해 중간에 6명은 산채로 100m 굴에 떨어져 낙사하게 됩니다. 수직굴 아래는 시체들이 쌓이고 한 사람이 누울 공간에 450여 명이 시체산을 이루어 뒤엉켜 있었죠. 그들 중 분명 꿈틀대며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둥거림이 무색하게도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보국광산은 다른 광산과는 다르게 내부에 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시 학살의 현장을 은폐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흙을 덮어 광산을 메꾼 것이죠. 광산은 매일 방문하는 트럭으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이 광산에서만 3,5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살된 사람들의 아이들은 빨갱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고 지속적인 차별과 감시 그리고 괴롭힘이 장성하고 나서도 이어졌죠. 마을 사람들에게 숨어든 마피아 찾기는 전쟁 상황이라는 핑계를 얹어 아무나 쏴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기준도 없었죠. 얘가 마피아다 하면 마피아가 된 겁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 한 마리 값을 빼고는요. 마피아를 찾지 못하면 내가 죽는 상황인데 전부 죽이지 않을 거냐는 말은 사실 나는 억울하게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무조건 찾았어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 억울하게 죽을
죽으실 겁니까? 그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포장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